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하경문입니다. 5천선을 목전에 둔 우리 증시, 이것을 앞두고 지금 상당한 악재가 발생하면서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이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우리 증시는 꽤나 크게 흔들렸고 미국 증시도 꽤나 큰 폭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출발이 예상되는 오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배경이 지금 그린란드가 나오고 있죠. 그린란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인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의 재정 문제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일리서치의 박창윤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는데요.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먼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린란드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유럽의 반격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좀 우려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덴마크 연기금에서 미국 국채 전략 매도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천만 달러로. 근데 다른 여타 유럽 연기금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큰 숫자로 10조 달러, 2.3조 달러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우려를 자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EU 연합에서 Anti-Coercion Instrument라고 해서 이 ACI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디지털 서비스라던가 FDI 투자, IP 지적재산권 그리고 금융 전반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배제 또는 페널티가 이제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내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나 앱스토어 결제나 데이터 센터 이런 승인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세로 촉발을 했던 관세 전쟁이 결국에는 자본 전쟁으로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어제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장 후반에 백악관 기자회견을 트럼프가 했었는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협상 내용은 없겠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빅스 지수,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20을 돌파를 했습니다. 간밤에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던데 이렇게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된다면은 증시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가해지겠습니까? 어떤 전망이세요? 네,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7,000포인트를 앞전에 두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트럼프발 이 리스크는 항상 타코로서 결말이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그 하락폭은 크지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럽 연기금에서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10조 달러, 2.3조 달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가 가장 큰데 네덜란드 연기금 ABP가 보유한 정부채 익스포저는 21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전량 매도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가 너무 높게 공포 심리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ACI 발동 가능성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국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규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시작이 되려면 조사 기간 4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개월 안에는 트럼프랑 협상을 할 여지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실행 가능성은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미국발 악재로 빠질 때 또 순매수 기회로 이용을 하는 것도 타코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지금 악재성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 국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 인하 경쟁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뭐 4%를 돌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셀 아메리카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제 미국 자산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본 자산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대규모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총선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를 지켜봐야 되고 또 그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뭐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본의 그런 정책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멈췄고 그리고 5천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오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그 이상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추세적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공포심리 확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맞는 것 같고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책 모멘텀 유효하고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